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의 부스터샷 네.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될 텐데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 부스터샷 접종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하려고 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설왕설래는 있긴 합니다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자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부스터샷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제 부스터샷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대목이죠? 일단은 설 교수님도 몇 차례 강조하셨고 저도 몇 차례 강조하셨듯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설사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혹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 자체가 자연 부스터샷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거나 혹은 충분히 그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부스터샷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냐면, 자, 초기에 백신 접종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의 초고령자들, 75세 이상의 고령자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의료진들, 고위험 의료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스터샷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이자 CE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이자가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차 접종을 해도 네, 괜찮다. 75세 예. 이상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자를 지금 접종을 하셨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정상 노바백스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노바백스로 부스터샷 교차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노바백스 교차 접종을 하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 교차 접종을 네. 하든지, 좀 이런 게 저는 부스터샷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차 접종에 대한 지금까지 쌓인 연구를 종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0대 이상이지만은, 일반인들. 예, 60대 예.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나 고령자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나 혹은 18세부터 49세, 50대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스터샷을 신경 써서 접종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덧붙여서요. 화이자 CEO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이제 WHO의 이제 수석 연구위원과 이제 수석 과학자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화이자의 불라 CEO가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만일에 부스터샷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신의 내성을 지닌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위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감안해서 예, 들어야 될것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백신의 내성을 가진 것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변이가 나와도 충분히 지금의 백신이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불라 CEO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가끔씩 보면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습니다. 하도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찾아보니까 이 불라 CEO가 그리스 분이세요. 그리스 분이시고 공부를 어디에서 하셨느냐 하면은 수의과 대학에서 번식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랫동안 이제 제약회사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고위직을 하신 일종의 이제 행정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공부는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번식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백신을 하는 것과는 다소 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앵커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니, 불라 CEO가 아무리 번식학을 하더라도 참모가 있고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아무튼 정보를 드리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 다른 여러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틀린 얘기를 한다 이랬더니만은 그때 방송 앵커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참모가 많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뭐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모가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꾸기란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대통령이 틀린 이야기라도 많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라 CEO가 하고 있는 얘기도 우리가 감안해서야 들어야 되고 가끔씩 불라 CEO가 굉장히 틀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더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자 교수님 그 강 기자님의 얘기에 덧붙여서 좀 여쭤보면 강 기자님은 이제 그 대상을 75세 고령자나 요양병원 종사자들, 기저질환자들, 고위험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을 교차 접종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일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부스터샷의 시작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거는 참 결정하기는 쉽지 네.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할 정도로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권고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미국이 부스터샷을 하게 될 때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대상자에 있어서 초기 백신 접종이 언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료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부스터샷을 하는 국가들이 접종을 시작한 것과 또 온전한 접종을 한 것, 그 다음에 부스터샷에 있어서의 그 기간,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입니다. 백신의 그냥 기본 생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한 때로부터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그 점이 부스터샷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 효과가 2차 접종의 4배라는 그 연구를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실은 예.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어제도 설대우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백신을 접종하면은 사실은 우리 몸의 항체가가 지금 가장 최고치가 되거든요. 지금 이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 입원 예방 효과가 4배에서 5, 6배 된다라는 건 지금 부스터샷을 접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터샷의 효과가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부스터샷을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이자 배만 불려주면서 근본적으로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면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그 방역이라는 것이 꼭 백신에만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이 제일 중요하지만 뭐 거리두기라든지 기본 수칙이라든지 사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이게 화이자 로비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망자 숫자는 사실 우려할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자 숫자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예. 이스라엘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백신 미접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보호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지금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가 다 따라해야 하는 효과적인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인 네. 견지에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